자, 네, 이번에 연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번 시간에는 24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문제를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제3채무자, 을이 채무자예요. 1억 원. 여기에 대해서 병의 가압류가 3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을이 채무자, 갑이 제3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하는 1억은 다시 한번 갑이 제3채무자, 을이 채무자. 그래서 을이 채무자, 갑이 제3채무자 1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의 가압류 3천만 원을 받고 전액을 공탁하려고 해요. 옳지 않은 것은. 자, 피공탁자란을 을을 기재해야 되죠. 을. 가압류권자 기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을은 가압류 안 된 7천만 원은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가압류가 풀어지면 3천만 원도. 이게 본압류라면 풀어지더라도 배당으로만 찾아가는데 지급 위탁으로만. 가압류니까. 갑은 공탁한 애는 7천만 원 가압류 안 된 변제 공탁금은 회수할 수 있어요. 병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한 압류 추심을 받은 경우 3천만 원에 대해서 경합이 없더라도 직접 찾지 못하고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한 경우, 그러니까 가압류했다네. 제3채무자가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한 거를 그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면 경합이 없어도 반드시 배당으로만 간다. 이게 뭐와 다르다? 제3채무자가 채권 가압류 이유로 집행공탁한 거는 본압류 이전하면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직접 못 찾아가고. 이게 뭐와 다르다?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것은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면 바로 찾아간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제3채무자가 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거는 그 뒤에는 배당으로만 찾아간다. 배당으로만. 해제되든 안 해든.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한 거는 가압류가 풀어지면 얘가 바로 찾아가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배당으로만 찾아가고. 제3채무자가 하나 이번에는 채무자가 해봉탁한 거는 가압류가 풀어지면 채무자가 다시 찾아오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권자가 배당 아니라 직접 찾아간다. 해방공탁과 제3채무자 집행공탁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는 직접 못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1억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를 7천만 원 들어왔다. 7천만 원 들어왔는데 1억을 전액 공탁을 했다. 옳지 않은 것은 공탁서 피공탁자의 가압류 채무자 을을 기재하고 가압류 채권자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게끔 됐고 형식적이지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바로 피공탁자 을이 이걸 공탁 통지서하고 이걸 실효된 걸 밝혀서 찾아가고 본압류라면 취소되더라도 배당으로만 찾아가는데 공탁 후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7천만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또는 압류 전문명령이 송달되면 직접 지급이 아니라 배당으로만 간다. 배당. 전부든 추심이든 직접 지급이 아니고 공탁 후 가압류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서 는
가압류 법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공탁 법원에 가서 이 공탁서 공탁 신고하면서 이거를 공탁서를 냈으니까 그 증명서면을 첨부해서 회수할 수 있고 왜? 가압류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 공탁이니까. 근데 공탁 회수하려면 공탁서가 필요한데 공탁서가 가압류하고 사유 신고할 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증명원을 붙여서 할 수 있고 공탁 을이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정의 압류 추심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 가압류 후 정의 압류 추심이 송달되면 경합됐든 안 됐든 사유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사유 신고. 이제 이게 병의 가압류 후 병이 아닌 정의 압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사유 신고죠. 경합되니까. 그런데 이게 정의 압류가 아니고 본인 병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됐더라도 사유 신고. 배당으로만.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46페이지군요. 246페이지.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리고 1,000만 원 가압류 들어왔지만 2천만 원을 전부 공탁하려고 한다. 비슷하죠? 옳지 않은 것은. 병은 가압류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진 명령을 가압류권자를 말해요. 가압류권자. 여기 가압류 들어온 자.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진 명령을 받아가지고 직접 출급 안 되고 반드시 법원의 배당으로만, 지급 위탁으로만. 1번이 틀렸어요. 을은 가압류 안 된 부분은 직접 찾아갈 수 있고 갑은 가압류 안 된 부분은 회수할 수 있고. 자, 공탁 후 다른 사람의 압류가 들어오면 당연히 사유신고. 같은 사람이 들어와도 사유신고.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속 중복이 되죠, 문제가. 문제가 계속 중복이 됩니다. 자,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을이 채무자고 갑이 제3채무자란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이 채무자, 을의 채권자 병이 1억 원 중 8천만 원 가압류를 했다. 얘가 8천만 원 가압류인데 1억을 다 공탁했다. 계속 같은 내용이죠. 옳은 것은 8천만 원의 배당 절차가 개시되고 종기가 된다. 아니죠. 가압류만 있을 때는 배당이 일어나질 않아요. 종기도 없고. 공탁 후 병에게 통지를, 을에게는 공탁 사실 통지. 뭐가 잘못됐죠? 공탁 통지는 을에게 그리고 가압류권자에게는 공탁 사실 통지를, 변제 공탁 통지는 을에게, 가압류권자에게는 공탁 사실 통지를. 왜? 얘가 가압류할 때는 제3채무자가 갑이었잖아요. 갑. 제3채무자가. 근데 얘가 공탁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 가압류권자가 판결 받아서, 집행권을 받아서 본압류할 때 얘가 가압류할 때 갑이었는데 지금은 얘가 공탁을 해서 얘는 채권 채무가 없고 제3채무자가 이제 공탁, 대한민국으로 해야 되는데 가압류권자는 모르니까, 내가 가압류할 때 제3채무자 갑이었으니까 집행권을 얻어가지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해서 본압류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네가 나 제3채무자다. 너 나한테 제3채무자로 가압류했지만 내가 공탁했다. 이제 나중에는 제3채무자를 나로 하지 말고 본압류할 때 전리해라고. 이렇게. 그래서 공탁 사실 통지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바뀐 거예요.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를 이전하더라도 직접 청구 안 되죠. 8천만 원분 배당으로만. 자,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을은 가압류 통지서, 자, 공탁 통지서, 변제 공탁 통지서하고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거 붙여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다. 본압류를 이유로 공탁했다면 다 풀어줬어도 배당으로만 찾아가는데 가압류는 직접 찾을 수 있다. 몇 번째 반복이죠? 자, 248페이지를 봅니다. 자,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앞에 천천히 봤지만 그게 계속 뒤로 언제 똑같아. 갑은 을에게 1억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제3채무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이야. 을에게 돈 받을 병이 가압류가 1억 중 7천만 원 들어왔다. 전액을 공탁. 똑같죠 문제가. 피공탁자란에 을을 기재해야지. 을. 가압류권자 병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응? 병에게는 그 대신 뭐를 해? 공탁 사실통지. 너 내가 공탁했으니까 나중에 제3채무자 나로 하지 말고 공탁 대한민국으로 해서 본압류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가압류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 공탁이니까 찾아갈 수 있고, 가압류가 을은 취소되면 이걸 찾아가지고 7천만 원 찾아갈 수 있고,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를 이전해도 직접 청구 안 되죠. 배당으로만 찾아가고. 공탁 후 체납 처분 압류가 들어오면 가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을 때는 체납권자한테 주게 돼 있다. 거절하지 못하고. 본압류라면 배당으로 가져가지만 가압류는 체납권자한테 약하다. 자, 가압류는 할 수 있지만 체납권자가 청구하면 배당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주게 돼 있다. 249페이지 관련 문제 이제 체납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봅니다. 금전 채권에 관해서 민사 집행 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 옳은 것은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 총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탁금 중에서 민사 압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 압류가 미치는 부분은 체납권자한테 바로 줘야 됩니다. 체납권자는 바로 출급할 수 있어요. 배당 필요 없이. 경합이 안 되면.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 총액이 피압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 압류권자도 배당으로만 찾아가지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 선후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금전 채권에 관해서 있다는 사유 가지고 체납을 해서 변제 공탁이나 집행 공탁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가 경합되면 변제 공탁 사유는 없죠. 변제 공탁은 안 되고 집행 공탁은 가능해. 변제 공탁은 안 되고 집행 공탁. 자,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 총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느 경우이든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초과하지 않으니까 압류 안 된 부분 때문에 피공탁자를 기재해야지. 자,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고 선후 불문하고 그 합계 총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 압류 추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배당으로만 받게 돼 있고, 또 신고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거 배당으로 받을 땐 신고 안 해요. 여기서 배당. 여튼간에 경합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만 받게 돼 있다. 직접 뭐 하는 게 아니라. 볼게요. 그다음에 자, 배당으로 그 틀을 그렇게 한번 잡겠습니다. 2번 우리 교재 250페이지 민사 압류,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제3채무자는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변제 공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집행 공탁을 하게 돼 있어요.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 금액 총액이 피압류 금액을 초과해서 공탁을 하는 경우 체납 압류권자도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배당으로만 찾아갑니다. 배당으로. 민사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 선후불문 제3채무자는 이 민사집행법 조항에 따라 민사 압류가 있으니까 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을 전액을 공탁할 수가 있어요. 오버되는 것까지.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 총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피공탁자를 기재해야지. 압류 안 된 금액은 변제공탁이니까. 자, 251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러 차례 체납 압류만 있어. 한 개든 여러 개든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공탁도 안 되고 집행공탁도 안 되고 집행법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민사집행 압류와 체납 압류 총액이 피압류를 초과하는 경우 선후불문하고 이때는 집행공탁하되 피공탁자가 없죠. 초과하니까 변제공탁이 없으니까. 3번 총액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후불문 민사 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배당으로만 찾아가고 민사 압류가 안 되고 체납 압류만 된 부분은 직접 찾아가고 나머지는 변제공탁 부분이니까.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에 선후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 공탁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선후불문하고 선후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는 거로 바뀌었다. 민사 압류, 체납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하면서 변제 공탁은 안 된다. 하려면 집행 공탁만. 자, 그다음에 252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답이 두 개가 하는 것은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이때 이후로. 자, 채권에 대해서 고양시가 체납 압류를 했다. 을은 그러니까 채무자, 제3채무자가 을이야. 여기에서 고양시가 체납 압류를 했다. 제3채무자 을은 체납 압류가 있다는 걸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집행 못하지. 체납 압류 하나만 있으니까. 체납 압류만 있으니까 집행공탁을 못해요. 틀립니다. 민사가 압류가 있어야 돼. 민사 가압류가 있어도 안 돼. 본압류가 있어야 돼. 본압류. 배당을 하려면. 을이 체납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사유신 압류를 한 자, 을이 체납 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무효다. 무효. 배당 요구 종기도 없다. 차단도 안 되고. 왜? 체납 압류만 있으면 집행공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집행법원도 없고. 왜? 체납 압류는 자기네가 한 거야. 법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건 문구 자체가 다 엉터리야. 집행공탁도 못하고 사유신고도 못하고 혹시 공탁과에서 그냥 공탁법원으로 해가지고 잘못 받아줬더라도 이거는 배당가입 차단이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체납 압류 후 채권 압류가 있으면 이때는 집행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제공탁을 하는 게 아니고 체납 압류, 민사 압류가 있으면 선후불문하고 옛날에는 민사 압류가 있고 체납 압류가 있으면 공탁을 받아주고 체납 압류가 있고 민사 압류가 있으면 안 받아줬는데 지금은 선후불문하고 받아줘요. 근데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으로. 자, 체납 압류 후 민사 압류가 있는 경우 집행공탁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그래서 4번도 답이다. 옛날엔 4번이 안 됐었는데 지금 바뀌었다. 체납 압류가 있기 전에 민사 압류가 있는 경우 당연히 이건 옛날부터 가능했고 4번도 바뀐 거로 가능하게 됐다. 자, 253페이지. 갑이 채무자, 을이 제3채무자 7천만 원 물품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 병이 임금으로 가압류 5천만 원 들어왔다. 을이 제3채무자, 갑이 채무자, 병이 임금으로 가압류가 들어왔다. 자,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
공탁한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이는 가압류는 풀어지면 바로 찾아갈 수 있다. 본압류는 해제가 돼도 배당으로만 찾아가는데, 지급 위탁으로만 찾아가는데.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 공탁한 후 공탁금 출구권에 대해서 체납 압류가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가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 그게 임금이라도 공탁가는 체납 압류권자 출급에 응해야 된다.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잘못됐다. 가압류만 있으면 체납 압류권자한테 응해야 된다. 배당도 못하고. 2번이 틀린 거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으로만.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 공탁한 후 2천만 원에 대하여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이때 자 7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가압류가 됐잖아요.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2천만 원 그 가압류 안 된 부분을 회수 청구하는 경우, 공탁소로부터 받은 공탁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탁소에서 이 증명원, 네가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원을 첨부한다. 왜냐하면 가압류 공탁 사유 신고할 때 거기 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네가 쓰고 있다는 보관 증명원만 가지고, 보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가지고 하게 된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 공탁한 후에 병은 공탁 통지서를 첨부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공탁을 출고할 수 있다. 자, 가압류를 7천만 원 공탁했어. 갑이 을에게. 여기서 갑이 채권자 병이 임금 가지고 가압류한 건데, 가압류를 7천만 원 공탁한 후 병은 공탁 통지서는 병도 아니고 갑이고, 또 2천만 원에서 가압류권자가 출급 청구가 아니라 갑이 출급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자, 그 다음에 교재 254페이지. 다음에 이제 254페이지. 요거 보고 이제 해방목탁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중복이 되죠. 계속 같은 취지예요. 같은 취지. 자, 갑은 을에 대한 연금, 국민연금 이런 걸 가지고 을이 병에 대한 공사대금을 체납 압류했어.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 1억 원을 체납 압류했어. 체납 압류한 후 정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한 임금 가지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가압류만 들어왔다. 옳은 것은, 자, 병은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다. 가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을 때는 집행공탁이 아니라 체납관서에 줘야 된다. 또 병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본압류가 없다 보니까, 자, 1억 원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다. 1억 원 6천만 원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그 밑에 병은 체납처분 추진권 행사에 응해야 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가 없다. 체납처분과 가압류가 붙으면 체납처분에 응해야 된다. 공탁관도 마찬가지로. XXX 이 5번만 받으면 좋겠다. 5번. 자, 이제 해방공탁 파트를 봅니다. 255페이지. 자, 해방공탁. 자,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 해방공탁의 목적은 그 피보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해방공탁하고 집행 대상을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옮겨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공탁이 변제 공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만 옮겨진 것에 불과하지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방공탁했다고 해서 채무 소멸이 된 게 아니다. 채권자가, 가압류권자가 해방공탁했다고 해서 가압류권자가 그 공탁금을 바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다. 변제받은 게 아니고 소멸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집행 보존만 한 것이다. 대상만 옮긴 거다. 해방공탁은 금전공탁만 가능하다. 유가증권은 안 된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거라도. 판례고 계속 반복되는 거다 이게. 가압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만 공탁하고 취소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 본 판결 받으면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추심해야 찾아간다. 지금 실무가 가압류하고 해방공탁 했을 때 본 판결 받으면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을 해서 찾아가게 돼 있다. 그럼 직접 찾아간다. 배당으로 안 넘기고.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한 거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더라도 경합이 없더라도 배당으로만 찾아가는데,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거는 나중에 판결 받아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 바로 찾아간다. 사유신고도 안 한다. 배당도 없이. 그렇다고 판결만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가압류 본압류로 이전해야 된다. 4번이 틀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5번 지문도 계속 반복되는 건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을게요. 여기 이제 채권자가 이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 부동산에 가압류. 얘가 이제 이게 급하다. 대출도 만기 연장 받아야 되고 팔아야 되고 뭐 해서 이거를 해방공탁하면 이 해방공탁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이 공탁금 찾아올 걸었으니까 공탁한 사람은 회수할 수 있으니까 회수 청구권으로 이게 옮겨질 뿐이다. 가압류가. 여긴 아무것도 없다. 피공탁자를 기재하지도 않는다. 가압류가 부동산 가압류에서 공탁금 회수 청구권으로 옮겨질 뿐이다. 얘가 이제 본안 판결 받아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 받으면 바로 내준다. 경합이 없으면. 여기에서 여기 계속 반복되니까 보세요. 요게 가압류 채권자잖아요. 요게 갑이 내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인데, 얘가 가압류니까 또 뭐를 걸었대. 여기 뭐가 얘가 받을 게 있는 줄 알고 공탁금에, 얘는 공탁금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다. 여기 옮겨진 것뿐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얘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 청구할 공탁금 채권을, 자,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재판하면 얘가 가져올 수는 있지만 얘는 출금만 있지 회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세요.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얘가 이제 본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얘가 국가에 대해서 가질 게 없는 거예요. 회수 청구할 공탁금 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 가압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인 얘가 이제 해방공탁한 거잖아요. 얘가 가압류 채권자,
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를 대한민국으로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를 못 주고 설사 이거를 이렇게 쓰더라도 잘못 쓴 거야 이거는. 자, 공탁자인 가압류 채무자가 일반적인 소멸서면에 가압류 해방공탁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서류를 첨부해서 회수 청구하는 경우 내줘야 된다. 자, 해방공탁을 했는데 이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 채권자 채무자에서 해방공탁을 걸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판결 받아가지고 여기 받아올 거 받을 걸 이렇게 썼더라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는. 응?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이거 찾아오는데 여기 가압류가 돼 있다는 거 가지고 이거 찾아오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 이 문구를 어떻게 썼더라도. 응?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 하면 이게 뭐 없는 거다. 이 문구를 어떻게 썼더라도 이 가져올 것만 썼더라도 안 된다.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문구를 쓰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해방공탁은 가압류 목적 재산 부동산인 부동산에 가름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여기에 우선권이 없어요. 그냥 목적 대상만 바뀐 거야. 해방공탁 목적은 목적 대상 피보존 채권의 강제 집행 대상만 바뀐 거 보존하는 데 있으므로 해방공탁으로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가 없고 가압류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일부 금액만 공탁하고 일부 취소는 허용이 안 되고 해방공탁으로 가압류 집행 취소 목적물이 부동산의 목적물이 공탁금으로 이렇게 집행 대상만 부동산 가압류는 집행이 취소되고 해방공탁금으로 그래서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 자체는 유효한 거다. 살아있는 거다. 대상만 옮겨지는 거다. 회수한 것이 아니고 공탁자 공탁금 회수청구로 옮겨지는 것이다. 자, 가압류권자는 나중에 회수권에 대해서 본압류를 이전하면 직접 찾는다. 배당으로 찾지 않고. 이게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거는 경합이 없어도 배당으로 찾는데 채무자가 해방공탁한 거는 경합이 없으면 직접 찾는다. 본압류를 이전하면.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자, 257페이지 밑에 자, 가압류 채무는 해방공탁 해가지고 채무 소멸이 안 되는 거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상만 옮겨진 거지. 맞는 거고요. 자, 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게 아니죠. 우선권이 없죠. 그냥 대상물만 옮겨진 것뿐이죠. 이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조금 이따 볼 담보공탁과 다른 점이죠. 지난번에 본 거 재판상 담보공탁과 다른 점이죠. 가압류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그래도 해방공탁은 그죠? 제3채무자는 못한다 그랬죠. 채무자 이름으로 해야지 나중에 판결받아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여하튼 가압류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동인과 맞춰진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채무자 부동산이 여기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가압류가 이걸 안고 샀어요. 소유자. 이걸 전제로 가압류 등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겨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에서 경매가 넘어갔다고. 이제 이게 가압류 해놓은 친구가 판결받아서 경매를 들어갔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이자까지 막 가압류 금액은 딱 해방공탁하면 요거만 공탁하면 풀 수 있었는데 넘어갔으니까 이제 원금, 이자, 경매 비용까지 막 커졌지. 이 경우에 가압류를
본 경매가 들어오기 전에 해방공탁해서 집행을 취소했어야 되는데 본 경매가 들어온 뒤에는 이걸 공탁하고 취소한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게 말소가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매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있다가 아니라 없어. 그리고 본합률이 이전되면 이거만 싸워야지 이것만 가지고 싸울 수도 이건 싸울 수도 없고. 자,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서 해봉탁을 못해. 제3자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얘 이름으로 해야 돼. 왜? 얘는 채무자가 얘고 이걸 가압류했고 나중에 집행권을 얘한테 얻기 때문에 얘 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얘가 공탁을 해야지 여기다 이렇게 압류할 수 있지. 얘 이름으로 공탁이 돼버리면 판결은 얘한테 받았고 이건 손을 못 대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3자는 못한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가압류 채무자가 해봉탁을 하고 나면 가압류 채권자는 해봉탁해도 공탁자가 있고 얘는 이 공탁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출구권이 발생하지가 않죠. 아예 얘 피공탁자를 기재도 안 한다. 기재도.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를 봅니다. 259페이지. 자,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 받을 거 가지고 을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1억 원을. 자, 을이 1억 원을 해봉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갑을 기재한다. 자, 해방공탁할 때 이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니까 채무자 을이 해방공탁을 할 때 공탁자는 을인데 피공탁자는 기재를 하지 않는다. 공탁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옮겨질 뿐이지 기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권리도 없다. 주권도 없고. 을로부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가압류 말소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해봉탁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지분이에요. 을은 7천만 원만 해봉탁하고 하고 7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 취소할 수 없어요. 왜? 1억 원을 가압류했기 때문에 일부 해봉탁은 인정이 안 돼요. 전부 해야지. 이건 맞는 거고요. 1억 원을 해봉탁한 후 본 판결을 받으면 바로 찾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을 하면 바로 내준다라는 거죠. 을이 1억 원을 해봉탁한 후 갑이 회수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부터 이전한 압류 및 추심료를 받은 경우 경합이 없으면 이거는 지급 위탁이 아니라 배당 안 하고 바로 내준다. 이게 뭐와 다르다? 가압류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한 경우와 다른 거다. 계속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를 봅니다. 자, 계속 반복이에요. 260페이지. 갑이 2천만 원 받을 게 있어서 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2천만 원. 을이 그러니까 해방공탁을 했어 2천만 원. 옳은 것은 해방공탁한 을이 공탁서를 첨부해서 집행 취소를 하면 가압류 명령 자체가 성실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는 명령은 유효하고 대상만 부동산에서 공탁금 회수권으로 옮겨지는 거다. 가압류권자가 판결받으면 바로 찾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을 해야 된다. 바로 찾는 게 아니고. 가압류권자 갑은 회수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여기 맞아요. 이거 본압류로 이전하면 경합이 없으면 바로 내준다. 사유신고하지 않고. 이게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거랑 채무자가 해방공탁하는 거 차이다. 가압류권자 갑이 이전 압류 전명령을 받은 경우 이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여전 이자는 똑같다. 송달되기 전에 이자는 받을 수가 없다. 해방공탁도 똑같다. 이자에 언급이 없으면 그 후 이자만 받는다. 이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다 똑같다.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 자, 자, 앞에 나왔던 것들의 연속이에요. 앞에 나왔던 것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의 가압류를 집행취소 구하기에서 2천만 원을 수원법원에 해방 부탁을 했어요. 부탁. 이제 이 집행 부탁은 관할이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자, 회수권에 대해서 을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추심이 송달되면 공탁가는 사유신고하지 말고 바로 준다. 배당하지 않고 경합이 없으면. 회수권에서 갑의 채권자 병을 압류 채권자나 압류 명령이 송달되면 이때는 갑만 있는 게 아니라 갑 전액 가압류 회수권에 있는데 병까지 들어왔으니까 경험이니까 사유신고. 자, 이번에 을의 채권자 정이 을의 채권자 정. 이제 을의 채권자라는 얘기는 가압류권자. 을의 채권자 정. 자, 그러니까 가압류를 당하는 애는 갑이에요. 을이 가압류 하나야. 그래서 을의 채권자 가압류 이렇게 얘가 을이고요. 여기가 갑이라고. 얘가 해방 부탁을 했다고 이렇게. 얘 채권자 정이 을의 갑에 대한 본안 판결 후 제3채무자 국가, 얘를 제3채무자로 해서 국가에 대해 회수 청구할 공탁금을 피압류 채권으로 해서 받았더라도 얘가 찾아가는 거에는 지장이 없다. 얘가 채무자, 대한민국 제3채무자에서 어떻게 썼던 간에 뭐 의미가 없다. 이걸 막지는 못한다. 얘가 뭐 채무자도 아니고 지금. 자, 을의 가압류가 실효되면 갑은 자, 을의 가압류가 없어지면 갑은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수원에다 공탁한 거를 부산 공탁가에 가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자, 관할 2에서 하는 경우 공탁을 신청하는 거는 변제 공탁만 관할 2에 적용이 되잖아요. 다른 거는 관할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찾는 거는 적용되되 인감이 생략되는 경우 그 우리 262페이지 해설 밑에 인감이 생략되는 경우랑 법인의 유임을 받은 1,000만 원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데 인감이 생략되는 거는 1,000만 원까지만 이니까 이건 2,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4번은 틀린 거로. 이게 2,000만 원이 아니라면 맞는데 2,000만 원이라서 시험이 이제 액수만 틀리게 해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본인이 직접 출석하면. 4번은 앞에 이 관할 2의 타관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게. 자, 갑의 채권자 무가 공탁금 회수성권을 압류하기 위해서 공탁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느냐? 압류하기 위한 채권자들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아직. 그래서 이건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 여러 가지 공탁 이해관계인 또 타관 관할 외 적용 이거랑 섞인 문제다. 아주 좋은 문제다. 자, 응용 문제다 일종의.
그 다음에 262페이지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민사집행법 할 때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 갑은 을에 2천만 원 돈 받을 게 있어요. 이것에 기해서 을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그러니까 을은, 잘 보세요. 이게 병한테 2천만 원을 빌려서 이 돈 가지고 해방국탁을 했다고. 이때 돈 빌려준 얘가 자기가 돈 빌려줘서 해방국탁 해놓고 그 돈에 나도 돈 받을 게 있다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돈 빌려준 내가 그 빌려준 돈에 의해서 해방국탁금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은 경우 회수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갑에게 그 효력을 주장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이게 압류든 전부든 뭐든 간에 돈을 빌려줘서 공탁하게 만든 애가 그 빌려준 돈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거는 곤란하다. 물론 이거는 물론 이미 회수권에 가압류가 옮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부명령은 무효지만 이미 가압류가 회수권으로 옮겨지고 나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어서 이거는 전부명령 무효지만 이 경우도 압류는 유효할 수 있잖아. 압류는 이건 무효지만 이것도 배당받으면 안 된다. 또 배당을 못 받는다. 왜? 네가 돈 빌려서 그 돈으로 해방국탁 해놓고 거기다 들어와서 채권 주장하는 건 안 된다. 집행법에 많이 나오는 판례기도 합니다. 갑이 본승에서 패소한 경우 을은 이제 가압류 당한 애는 가압류 취소를 별도로 신청해서 찾아오면 되는데 담보 취소는 필요가 없다. 해방국탁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 취소 필요 없이 가압류가 있는 걸 전제로 공탁하는 거라 가압류가 풀어지면 찾는 거다. 담보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위에 것도 봐야 되겠군요. 갑은 가압류권자는 확정 판결 받은 경우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침으로 직접 이건 맞는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이 아니고 가집행 선고로도 본집행 가능하다. 이게 확정 판결이 아니고 미확정, 가집행, 1심 판결만 받아도 회수권에 대해서 이렇게 추심명령 받아서 찾을 수 있다. 직접. 여기 확정 판결만 해당되는 게 틀린 거로. 자, 그 다음에 또 확정 판결이 아니라 뭐 지급명령도 되는 거죠. 뭐 근데 지급명령도 되고 뭐 이렇게 확정이란 말이 판결이란 말이 단정진 게 틀린 거였고요. 갑이 가압류에서 본압류에 대한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를 받은 경우 경합이니까 그러면은 사유신고인데 근데 별도로 압류 받았더라도 가압류 피보정 권리와 압류 채권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경우에는 사유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으로 준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질문 볼까요? 갑의 채권자. 이거 또 나오잖아요. 갑이 가압류라니까 을이 해방국탁을 했다. 얘 채권자가 공탁을 했으니 가압류를 했으니까 공탁했으니까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이걸 제3채무자로 해서 이렇게 갑이 채권자가 갑이 을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 국가에 대해서 뭘 가져 이건? 얘는 갑이는 못 갖는다고 을이 갖더라도 이건 이렇게 갖는 거 이걸 직접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지. 회수권을 피합류 채권으로 가압류 받은 경우 그래도 을은 소멸되면 이걸 찾는 데 지장이 없다. 회수할 수 없다면 틀린 거다. 있다. 계속 같은 질문이 나왔다 하면. 자, 보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것은 저 틀렸다는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가지고 을 부동산을 가압류하니까 3천만 원. 해방국탁을 했다. 3천만 원.
옳은 것은, 자, 을은 1,000만 원만 공탁하고 3분의 1만 취소 안 된다. 일부 집행 취소가 안 된다. 자,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이 물품 대금 2,000만 원 가지고 을이 횟수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받은 경우, 자, 병은 그걸 가지고 직접 청구 안 되고 이제 경합이니까, 원래 갑의 가압류와 을의 가압류가 경합이니까 바로 청구 안 되고 배당으로 가야죠. 갑이 그 대여금 채권 본 승소 판결을 첨부하면 가압류권자가 승소 판결을 첨부하면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바로 본압류로 이전해야만 된다. 바로 출급이 안 된다. 을이 가압류 취소를 받은 경우 이거 붙여서 바로 찾아올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자, 지문이 좀 길죠. 265페이지. 요게 이번 시간 마지막 지문 같습니다. 요거 보고 좀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네요. 틀린 것은, 자, 하나하나 보면 별건 아닙니다. 해방 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찾으려면 그 해방 공탁하게 된 그 가압류를 이의 신청이나 사정 변경에 의한 결정 취소 등으로 깨트리거나 합의를 봐서 가압류를 풀어야지만 된다.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 서면은 일반적인 거 외에 공탁 원인 서면으로 가압류가 풀어진 거, 취소 결정, 송달 증명이나 취하 증명서, 해제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지문이었어요. 길게 해놨을 뿐이지. 가압류권자가, 가압류한해가 제소기간 내에 제소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서 가압류 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갈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일반적인 거 말고 그거 취소 결정 정문하고 송달 증명 붙이면 찾아갈 수 있다. 당연한 거 길게 하는 거예요. 또 나와.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본안 판결 후 제3채무자는 국가를 해가지고 대하여 회수 청구할 공탁금 청구권. 이건 뭐 목록이 잘못된 거다. 피압류 채권으로 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압류가 없어졌을 경우에 공탁자, 채무자가 회수 청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걸 붙여가지고 청구하면 인가해줘라. 결국은 지금까지 봤던 것들 그냥 별거 아닌 것들 길게 냈을 뿐이죠. 근데 지문 자체로 진리죠. 가압류 후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대하여 진작 해방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니까 뒤늦게 가압류 채무자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 해가지고 집행취소로 부동산의 가압류가 말소됐어. 부동산의 가압류가 말소됐어도 나중에 경매는 지장을 안 준다. 경매 들어간 후에는 이거 가압류가 말소된 걸 이유로 경매 취소를 구했는데 취소가 안 됐다. 그럼 얘는 가압류 채무자는 그럼 공탁한 거를 원하는 대로 경매가 취소 안 되니까 찾아올 수 있느냐? 가압류 채무자는 이미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지워졌잖아. 말소된 가압류 등기를 회복하기 전에는 그 등기부의 가압류가 공탁금으로 옮겨진 건데 이 지워진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가 회복되기 전에는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탁을 찾아올 수 없다. 이걸 찾아오면 등기부는 지워졌고 이건 찾아오고 말이 안 된다. 그 대상이 옮겨진 건데 이걸 살려놓고 이걸 없애면 몰라도 이거 그래서 말소 회복 없이 찾아올 수 없다. 이따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가압류권자가 해방공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가 찾기 위해서는 본 판결을 권한으로 해서 공탁금 횟수권에서 가압류 본압류에 전한 압류 추심 전부를 받아서 지급 내주면 바로 내줄 수 있다. 이때에 여기 지워졌죠. 확정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 변경뿐만 아니라 가집행 선고 판결도 되고 지급 명료도 된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